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만이 미국에 2,500억 달러, 우리 돈 368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는 아직 협상 중입니다. 대만은 공장 짓는 동안 생산량의 2.5배까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데 한국은 구체적인 조건조차 확정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관세 무기를 들이대면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만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부터 보시죠. 15일 미국과 대만이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대만 정부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합니다. 합치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6조 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TSMC의 미국 생산 규모가 2배가 된다고 직접 밝혔어요. TSMC는 애리조나 부지 옆에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추가로 매입했고 공장 5개를 더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대만이 받은 건 뭘까요?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춘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반도체 관세 면제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 동안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어요. 공장 완공 후에도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직접 예를 들었습니다. 100만 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에 250만 개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대만 맞춤형 조건입니다.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 11개를 지을 예정인데 이 조건이면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를 계속 미국에 팔면서 동시에 미국 공장도 천천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만의 실리콘 방패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반도체를 활용해왔어요. 우리를 침공하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된다는 논리였죠. 근데 이제 생산량의 40%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듭니다. 트럼프가 대만 방어, 돈 더 내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만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도체를 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안보 방패가 약해지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협상할 때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미국이 반도체 관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건은 협상하지 못하고 원칙적인 합의만 한 거예요. 나중에 대만이 받는 조건만큼은 줄게,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만 조건이 나왔으니 한국이 이걸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대만은 TSMC라는 단일 기업이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고 약속했어요.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가 정부 차원 투자이고 반도체로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가 묶여있고 나머지 2,000억 달러도 반도체, 원자력, 2차전지 등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데 한국은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죠. 과연 미국이 똑같은 조건을 줄까요?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1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미국 상무부 차관과 통화해서 한국 입장을 전달했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귀국을 미루고 현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단계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인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재차 언급했어요. 100% 관세요?
이게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가격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죠.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도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협상 카드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더 투자 안 하면 100% 관세다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업계는 더욱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세부 관세율과 투자 조건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어요. 당장 드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25% 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최첨단 AI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가 연간 92억 6천만 달러인데 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럼 한국과 대만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만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TSMC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요. 최첨단 공정에서는 사실상 독점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위지만 점유율은 15% 정도예요. 기술 격차도 12년 벌어져 있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게다가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어요. 이 고객들은 쉽게 공급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드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AI용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건 파운드리라는 겁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대만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메모리 반도체는 중요하지만 파운드리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는 대만에서 가져오고 메모리는 한국에서 사면 되지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TSMC와 정면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만약 미국이 대만에 더 유리한 조건을 준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가 불리해집니다. 텍사스에 짓고 있는 170억 달러 규모 공장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그 시간 동안 TSMC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이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째,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원합니다. TSMC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제2의 공급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안보 동맹입니다. 대만은 미국과 정식 외교 관계가 없고 중국 리스크가 크죠.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확실한 동맹국입니다. 셋째,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AI 붐이 계속되면 메모리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넷째,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대만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대만은 이미 구체적인 관세 면제 조건을 확보했고 TSMC는 미국 공장 11개를 짓기로 확정했어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협상 중이고 구체적인 조건도 불확실하며 투자 규모도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은 반도체에 올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한국은 조선, 원자력, 2차전지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가져가야 해요. 정부는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 조건을 분석하고 한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만들어야 하죠. 업계 관계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어요. 향후 한미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세로 투자를 압박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도 손해라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에도 가차없이 압박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경쟁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만이 유리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관세 혜택을 받았고 TSMC의 기술력은 압도적이며 미국 정부의 지원도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HBM 시장 장악력, 안보 동맹 관계, 삼성전자의 종합 반도체 역량 등이 강점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몇 달간의 협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만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경쟁,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반도체 산업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